네, 반갑습니다.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. 자, 야간 방송이 있는 다음 날은 우리가 녹색창 데이로 정합시다.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. 네, 녹색창 데이, 괜찮은데. 자, 아무튼 네, 시작합니다. 다우 지수가 0.86% 하락했고요. 나스닥은 1% 넘게 하락했네요. 마지막까지 이제 하락세를 계속 키워가는데, 자, 어제 저녁 방송에서 사실은 중요한 말들은 다 해드렸어요.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고,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.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. 자, 유럽은 일단 상승 마감했는데 미국 증시 뚜껑을 까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. 미국이 뭐 끝간대를 모르고 계속 올라가다가 신고가가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뜨거워졌죠.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. 뭐 건강한 조정, 뭐 자연스러운 조정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플 수도 있어요. 어우, 이게 뭐야,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돼? 뭐 이런 느낌들 좀 가질 수도 있겠죠. 자, 뉴스 한번 살펴봅시다.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니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?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. 자, 여기 보면 GDP 증가율이 둔화됐다. GDP가 안 좋아졌어요. 그래서 성장률이 0.3% 정도 떨어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야, 경기가 이상해지는 거야. 근데 대형주까지 실적 부진 나타났어. 이렇게 되니까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죠? 자, 엔비디아가 3.8% 정도 떨어졌다. 뭐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. 자, 내용을 이제 볼게요. 자, GDP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어디였지? GDP 여기 있다. 그죠?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연율 1.3%를 기록했다. 뭐 예상치가 1.6이었어요. 네, 지난번에 속보치가 1.6이었는데 이거보다 0.3포인트 낮게 나타나면서 통화 긴축이 장기화되고, 그 다음에 가계와 기업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는 부분 때문에 GDP가 내려갔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통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이 좀 일어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너무, 고금리 기조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물가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분위기만 더 나쁘다,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물가를 또 이렇게 낮추려고 지금 금리를 올려놨는데 이걸 금리를 더 낮추기도 어려워요. 왜냐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, 이런 걱정거리가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금리 조금 낮춰줘도 물가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왜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더 궁금하다,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리를 이쯤이면 좀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 물가가 지금 내려간 이유가 금리를 높아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좀 뭐 잘 아시겠지만 유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. 유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물가가 다시 내려가게 된 상황인데, 이 금리를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지금 전혀 물가에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고금리 기조를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물가가 떨어졌다,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. 물론 이론적인 상황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인데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자, 아무튼 또 봅시다. 어제는 테슬라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, 그죠? 테슬라가 1.5% 정도 올랐습니다. 이 어려운 장에서 또 얘네들은 올라요. 네,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 나 근데 중국에서 이 완전 자율주행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. 중국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인가 싶기도 한데, 이거 야, 괜찮을까? 중국 뭐 요즘엔 많이 바뀌었나요? 아닐걸요? 네. 글쎄, 뭐, 대도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, 중국의 어떤 그런 어떤 교통 상황이라든가, 또는 이제, 그 질서, 이런 수준을 좀 생각해 본다면, 완전 자율주행 하다가는 진짜 중국 인구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뭐, 어떻게 보면은, 네, 괜찮은 일인가? 네, 아니지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네, 중국에서 이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근데, 물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, 글쎄요시다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. 네. 자, 그 다음에 뭐 대기업들, 세일즈포스는 어제 이야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? 근데
추가적으로 더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? 네, 뭐 이거는 어제 있었던 이야기고요.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, 어도비, 오라클 등등등 소프트 업체 관련들도 약세 마감했다.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들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지금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냥 갖다가 싸잡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뭐 그런 정도.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좀, 네, 뭐 힘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생각되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. 요거는 뭘까요? 코스텍시스라는 기업이 있나요? 네. 국내 최초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 온 세미컨덕터향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스페이스 퀄 테스트. 아이고 어렵다. 네, 어려워. 아무튼 네, 실리콘 반도체 시장 내에서 또 나오네. 네,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얘들은 뭔가 다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. 코스텍시스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기업인가? 네,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떤 쪽으로 나온 건지 좀 이거는 좀 파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네, 잘 모르겠고요. 네, 넘어갑시다.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게 없죠? 네, 특별한 이야기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. 뭐가 있을까? LS증권으로 간판을 바꾼다. 뭐 이거는 뭐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. 대형주 실적 부진이 하락 마감했다. 그 얘기고, 이거 한번 봅시다. 거품론이 맞았는가? 에코프로 삼형제 한 달 만에 10조 원이 증가했다. 에코프로가 문제가 아닌데, 지금. LG 에너지 솔루션이 문제 아닙니까? 네, 이게 더 문제지. 이거, 2차전지는 점진적인 주가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다. 왜냐면 이제 지금 이만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퍼가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네, 좀 그러네요. 그죠?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또 이만큼 떨어지고 했었다. 이게 근데 이거보다도 LG 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더 문제인데 얘들은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전망치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죠. 그래서 실적 전망치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실망감을 좀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? 어느 정도의 이제 성장은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, 이 개인들이 막 뭉치면서 끌어올린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이제 고점을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. 자,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이대주주가 대량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있었다. 이 대량 자금들이 하나씩 두 개씩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은 손해보면 안 되겠지 막 이러면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은 네, 이 받아줄 만한 물량이 없죠. 그리고 개인들 물량까지도 와르르 같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. 지금은 네, 좀 애매한 구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2차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금은 좀 애매하죠. 이제 정체기를 겪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가 더 확장이 되고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뒤로 조금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올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도부터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그건 가봐야지 알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죠. 전기차 수요 부진, 양극재 판가 하락, 국내 업체 점유율 하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. 이 지금의 이 밸류에이션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.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죠. 네. 음모가 있어서 주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. 네.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. 네,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. 여러분들 몇 년씩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조심들 하셔야 되겠죠. 네,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계시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고요. 지금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, 이 전기차 쪽 시장은 언젠가는 계속 커지게 되고 언젠가는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. 근데 지금은 좀 아닐 수 있다. 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, 특이사항은 또 없는 것 같죠? 그죠? 네.
쉬어간들 어떠리 엔비디아 4% 급락했으나 건강한 조정이다. 그래요. 이런 것도 이제 또 건강한 조정. 이제 조정 나오면 또 아니었나? 뭐 이런 얘기 또 나오지. 자, 고려아연 계속되는 원자재 랠리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? 비철 가격, 구리 가격,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. 구리, 금은동, 네, 금값,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.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비철금속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올라간 게 좀 있었어요. 근데 요것도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근데 이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이 무섭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가격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네. 일단 뭐 가는 동안은 계속 보긴 해야 됩니다. 근데 너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, 요즘에 이제 전선주들 조금 꺾이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참고해 본다라면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뭐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좀 어렵겠고요. 그리고 지금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. 네, 아직 나쁘지 않다. 왜냐면 연초 이후 저점 대비 18.86% 상승했다. 이걸 가지고 뭐 강하게 올랐다고 볼 수 없잖아요. 그죠? 네,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생각해보면 글쎄 뭐 아직 좀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. 고려요. 근데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또 요즘에 이제 이 구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전력 이런 쪽에 대한 비철금속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시끄러웠다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런 정도도 한 번씩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. 그죠? 네,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삼성전자 2달 반 만에 73,000원 선에 왔다. 더 빠질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개미들은 줍줍, 외인들은 팔자. 당연히 외국인이 팔면 개인들이 사게 됩니다. 네. 뭐 지금 노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있는데 뭐 글쎄 노조가 얼마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네, 아무튼 네, 요 정도 되어 있고요. 개인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증권사 쪽 입장을 좀 네, 들어보도록 하죠. 이거 즉각적인 파업에 임한다, 이거는 사실 뭐 네, 말이 굉장히 좀 크게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대대적인 파업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이죠. 네, 쉽지 않아 보이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그리고 있다. 1분기 저점을 영업이익이 개선 추세에 보이고 있다. 2024년도 올해 영업이익은 큰 폭 성장인데요. 내년도엔 더 크게 성장합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어차피 이런 것들과 관련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 HBM의 납품 이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쪽 그리고 HBM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D램이죠. D램. 이 D램을 이 수직으로 적층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개를 적층한 거기 HBM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다. 그다음에 HBM3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뭐 이미 일단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. 네, 이쪽 부분에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실적은 더 많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쪽 저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, 다른 쪽에 열심히 잘 팔아먹고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까지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진짜 뭐 날개 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.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 보여집니다. 네, 일단 주가 떨어지는 것은 건강한 조정이지만 그렇다고 떨어진다고 해서 막 그냥 무턱대고 막 사시면 안 돼요. 주가 반등 나오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세요. 참아야 돼. 잘 참고 잘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주가 하락에도 20조 가까이 빅2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1조 원 몰렸다.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있구나. 그죠? 네, 신용을 써가지고 들어왔으니까 한 대 때려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. 참 이게 문제야. 그죠? 쏠림 막 그냥 뭐 됐다 그러면 막 그냥 몰려가서 쏠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그러네요. 자, SK 경영권 프리미엄 부각돼 가지고 네, 주가가 어제 상승했었던 이 재벌 총수의 이혼 그 이야기가 이렇게 또 주가를 올리는 요소가 또 되네요. SK 좀 올라갈 부분이 있었는데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긴 합니다. 왜냐면 어제 올라갔다가 또 꼬리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상황은 봐야 되겠습니다만, 네,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.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죠? 네, 뭐 테슬라 이야기,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야기, 그 다음에 GDP 이야기, 뭐 등등 그게 전부 답니다. 네, 그 다음에 2차전지 좀 떨어진 모습들 그런 정도로 오늘 집중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어쨌든 주말이고요. 월말입니다. 월말 윈도우 드레싱을 생각한다면 오늘은 올려서
네, 양봉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도 인지상정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오늘도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도 5월달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되면 기분이 나쁘겠죠? 네, 그 다음에, 지수도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2월달, 3월달, 4월달 계속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던 부분들을 음봉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좋지 않으니까, 자, 오늘 하루에 기대감을 좀 걸고, 지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주면,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. 특히 오늘, 저녁에 발표되는 PCE 지표, 요것도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네,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고요. 네, 주말이니까 또 힘내시고요. 네, 신나는 불금을 만들기 위하여 주가를 끌어올려 봅시다. 밀어 올려 봅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. 자, 모두들 힘내시고요.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이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. 조정은 항상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잖아요. 그죠? 네, 그때가 항상 기회였고 그랬었으니까 기운 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어가자고요. 자, 파이팅 하시고요.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